캐나다가 지금 잠수함을 삽니다. 최대 12척. 건조비에 30년 유지 보수까지 합하면 총 60조 원. 최종 후보가 딱 두 곳입니다. 한국 그리고 독일. 근데 한국이 이걸 따려면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각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에요.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여하면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비대칭 조치요. 우리가 뭘 할지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협박을 뜯어보면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왜 발끈했는지요. 펄이라는 게 있습니다. 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 트럼프와 나토가 함께 만든 구조예요. 트럼프가 유럽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속해. 근데 돈은 너네가 내. 동맹국들이 돈을 모아서 미국산 무기를 사고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시스템. 2025년 12월 기준 약속된 금액만 40억 달러 이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뉴스가 안 다루는 게 있습니다. 펄은 우크라이나 지원이기도 하지만 그 구조를 뜯어보면 미국 방산 산업에 돈이 흐르도록 설계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 무상 군사 원조를 끊었어요. 대신 만든 게 이겁니다. 동맹국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게 만들고 그 돈으로 미국 방산업을 키운다. 실제로 미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가는 건 맞지만 그 돈은 미국 방산업으로 흐릅니다. 동맹국 지갑으로 미국 방산업을 키우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가 이미 참여하고 있고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나라와 한국, 나토가 지정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AP4라고 부릅니다. 4개국 중 3개국이 이미 들어갔거나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만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펄도 검토 방안에 포함된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2월 10일에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랑 통화까지 했습니다. 러시아가 발끈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하로바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협박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걸까요? 자하로바가 한 말을 다시 볼게요.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킨다.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하겠다. 무섭죠? 근데요, 이거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보면 좀 웃깁니다. 지금 한러 관계가 정상인가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여 명이 배치돼 있어요. 영국 정보부 추정 사상자가 절반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023년 8월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수십 차례에 걸쳐 무기를 보냈습니다. 1만 3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 분량,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이에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푸틴이 직접 평양에 가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사실상 군사 동맹이죠. 2025년 4월에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고 북한은 공동 교정국 지위까지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주적인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고 북한 군인이 러시아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 손상시키지 마라? 이미 부순 건 당신들인데? 관계는 이미 이 상태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비대칭 조치가 뭘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 가속, 핵잠수함 기술, ICBM 정밀도 향상, 무인기 제작 기술. 실제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전략시설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추가 파병 확대. 이미 최대 3만 명 추가 파병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자원 압박. 다만 한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10% 미만이라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기술 이전 이미 하고 있고요. 파병 확대 이미 준비하고 있고 군사동맹 이미 맺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때문에 새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2022년에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을 때 러시아가 똑같이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요? 공개적으로 확인된 대규모 보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박의 본질은 뭐냐? 블러핑입니다. 이미 패를 다 쓴 사람이 마치 패가 남은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하게 다룹니다. 러시아가 협박했다, 블러핑이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부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첫 번째, 펄은 캐나다 60조를 위한 안보 보증서입니다. 도입에서 말한 60조,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최대 12척의 3,000톤급 잠수함, 한국과 독일이 최종 경쟁 중입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약 3조 원대 규모 사업이었는데 스웨덴에 밀렸어요. 왜 졌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성능과 납기 조건이었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입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의 무기를 사는 건 정치적 부담이었던 거죠.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30년 이상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전시의 부품 공급을 끊으면 나토는 이 공급망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교훈이 지금 캐나다 사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이에요. 독일은 나토 핵심 회원국이고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토 안보 연대 프레임에서 독일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한국이 이 벽을 넘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도 나토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펄 참여가 바로 그 카드예요. 비살상 장비만 지원하더라도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는 파트너라는 위치가 확보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할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캐나다에 특사로 가고 한화 부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항공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재계 전체가 이 사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해외 수주입니다.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40조 원이에요. 일자리 2만 개 이상이고요. 서방 방산 시장에 주류로 올라서는 겁니다. 60조 원짜리 판에서 펄 참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결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새 결심이 아니라 공식화입니다. 뭐라고요? 살상무기 안 보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직접은 안 보냈어요. 근데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 경유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건 CIA가 도청해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한국산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포탄을 빌려준다. 미국이 기존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한국산 포탄으로 빈 자리를 채운다. 살상무기 안 보낸다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우회 지원을 한 겁니다. 펄 참여는 새로운 결정이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던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 여기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펄은 트럼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세 카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어렵게 타결한 무역 합의 있잖아요.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LNG 구매 약속하고 관세 25%를 15%로 낮춘 거. 근데 이 합의의 법적 근거가 9개월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 연이어 위법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틀 전 미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냈죠. 트럼프가 세계 각국과 맺은 관세 합의의 법적 기반이 날아간 거예요. 트럼프는 즉시 대체 관세를 밀어붙이겠다고도 했고 한국도 재협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죠. 이 맥락에서 펄 참여가 왜 중요하냐? 트럼프는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사람이에요. 작년 4월에 한덕수 대행과 통화한 뒤 트루스 소셜에 직접 원스톱 쇼핑이라고 썼습니다. 무역 협상, 방위비 분담, 무기 구매를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펄 차면은 미국산 무기를 사주겠다는 시그널인 겁니다. 관세 재협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 협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트럼프와의 딜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한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뉴스만 보면 이래요. 러시아가 협박한다. 한국이 펄 참여를 검토한다. 긴장이 높아진다. 근데 그 안을 뜯어보면요. 러시아의 협박 이미 패를 다 쓴 블러핑입니다. 2022년 K2 전차 폴란드 수출 때도 똑같이 했고 공개적으로 확인된 대규모 보복은 없었어요. 펄이 우크라이나 지원? 그것도 맞지만 구조를 보면 미국 방산업에 돈이 흐르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결정? 한국은 이미 155mm 포탄으로 우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펄 참여는 새 카드가 아니라 이미 하던 걸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화를 지금 하는 이유는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예요. 9개월째 흔들리는 관세 합의 속에서 트럼프와의 관계 관리, 그리고 이건 다 돈과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까지는 여기고요. 오늘도 경제 이야기인 척하는 국제정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